지난달 24일 유명 가수 박경의 SNS에 올라온 글은 그동안 오랫동안 의혹이 제기돼 왔던 음원 사재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실명으로 저격당한 6팀은 사실 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정부기관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음악 팬들은 이번만큼은 법적 다툼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별로 안 유명한 가수들이 갑자기 순위가 떨어진 시간대에 다시 오르고 그러니까 사재기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팬들의 노력이랑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의미가 없어져서 저는 그다지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밝혀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원 사재기 의혹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특정 가수의 순위가 급등한다는 점, 또 50대 이상 연령대 차트에서 인기를 끌기 힘든 가수가 1위를 기록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무명 가수가 갖가지 차트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해당 음원 사이트에 직접 물었습니다. 차트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시도하는 그런 방안들이 저희 차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시간 순위 상승은 조작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어떤 그 가명이라든가 실명이 아닌 가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일회용 접속도 이제는 생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돌리면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뭐 특정 가수가 이름도 없는 무명 가수인데 갑자기 실검 막 몇 위에 막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맞는 사람이 알지? 라고 하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런 매크로만을 또 전문을 하는 업체한테 의뢰를 한다든가 해커들에게 의뢰를 한다든가 그럼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실제 음원 순위를 올리고 하는 일들은 정말 음반 업계에서는 만연한 일일까? 조금 더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모든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게 흔히 뭐 멜론이라든지 벅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에서 그 로그 데이터를 공개 안 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건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건 이 회사들이 자기들 로그 데이터를 공개 안 하기 때문이고, 만약 공개를 한다면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죠. 마케팅의 승리이냐 아니면 조작이냐, 저희 취재진은 한 국내 유명 대중음악 작곡가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작곡가는 순위권에 올리는 가격이 신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브로커에게 주는 금액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지도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는 겁니다.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최근에는 순위를 올려주는 브로커가 음원 제작에도 직접 참여해 작곡으로 음반 저작권 협회에 이름을 올려 수익을 가져가는 수법까지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곡가는 향후 자신의 인터뷰 영상이 나가게 되면 일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 음원업계의 보복이 두렵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창작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여러 정황들, 음반업계에는 이런 문화가 공공연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의혹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사재기로 지목된 당사자들은 물론 대형 엔터테인먼트들이 나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문체부는 수사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3년 SM, YG, JYP, 스타제국 등이 사재기 브로커를 검찰에 고발했을 때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박진영 씨나 JYP 쪽에서 음원 사재기를 제안한 그런 업체 관계자하고 통화 내용을 한 걸 이제 녹음을 해서 수사기관에 이제 제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형사소송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그 엄격한 그 증거에 기반을 해서 재판을 해야 되고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이 유일할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서 사용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형사소송법 310조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통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증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자백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음원 사재기에 대한 그 불법적인 그런 음원 스트리밍 조작이 벌어지는 사무실 같은 소위 말하는 공장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곳에 대한 뭐 압수수색을 검찰이 진행을 해서 수백 대의 뭐 휴대폰이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뭐 불법적인 그런 스트리밍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제 현장을 잡아낸다든지 그런 추가적인 그 증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의 순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중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10대, 20대 대중들은 분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있는 것이라는 잘못된 어른들의 행태가 자라나는 10대, 20대에게 사회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안 생길 수 있게 아마 이번에 좀 수사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윗선 분들도 다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한 만큼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클 것 같아요. 꿈을 향해 가는 애들만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실검, 오디션, 이번엔 음원 순위까지 모든 게 조작이라는 불신이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